수업 시간에 하는 이 얘기들이 절대로 20살 처음 수업 듣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과에서 공부를 내기 뭐하면 우리 과 학생들 명의로 해가지고 공부를 내든지 해서 혼동이 본부든 넣어서 민원을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 그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고 있으니 왜냐면 월등히 우리가 교육의 수준이 네, 높습니다. 그렇게. 네. 그다음에 우리도 수능 실습도 하거든요. 네. 예, 실제로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시험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건 같이 좀 어쨌든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조선님한테가 공문을 내줄 때 명의는 제 명의로 해든지 해가지고 학생들 명의로 해서 보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른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큰 시험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저번에다가 아예 요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단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허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래에 그 중문진의 학교가 있는 이상은 중문진의 학교가 만약에 없어진다 하면 이게 완전히 뭐 저 도청 부속 청소로 된다 하면 그거는 그거는 이제 도의 어떤 마인드겠지만 여기에 학교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학교로서의 어떤 위치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에 여기까지 와서 배워야 하는 어떤 분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배워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와서 배우는 도로는 바다와 관련된 도로를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항공 도로를 배우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컨셉이 왜 굳이 항공 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양 도로를 배워야 되거든요. 네. 바다 침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양 오염이라든지 불법 밀수라든지 그 다음에가 이제 수중 드론 그다음 수상 드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바다는 그거 갖고 하늘에서 관측하는 거. 지난번처럼 우리 참치잡이 하듯이 하늘에서 바다를 향해서 관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 자체가 싣고 나가가지고 필요한 걸 하는 거.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침투, 예를 들어서 미소, 단소 이런 걸 하는데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중이 또 있거든요. 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세 군데에서 다 되는 이런 드론을 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또 벌써 오후에 저보고 지금 세상 반갑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지금 막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정겹네요. 이게 저기에 따로 들어가니까 저게 벌써 나가네. 이게 저장이 안 돼 있네. 지금 들어가니까 저 내용이 안 보이네. 지금 들어가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원래는 있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선호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학교가 있는 어떤 것하고 매칭이 좀 돼야 된다 싶은 부분에서는 이 과정, 이 바다와 관련된 이 과정은 남아야 될 분야이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협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해양경찰로 통합이 될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긴급 구조 하는 부분 따로 있고 수협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리하는 부분이 연관의 통신망이 SSB하고 VHF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송수신소가 32개, 중개소가 54개, 그 다음에
정부 초미 모니터링 시스템이 21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20군데에 한 대씩 있고 본부에 한 대 있고 그래서 21대 그런 얘기고 뭐 장비 가입 배척수 뭐 이랬는데 가입 배척수가 늘어났겠어요 줄었겠어요? 22년도인데 줄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분들 중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일 거니까 이게 지금 줄었는지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얘기 거거든요. 감축하고 뭐 하니까.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이 뭐냐면 추로선의 안전지도 그게 안전이라는 게 전환돼 있을 때 그럼 구조하는데 통신하는 거 이런 거 교육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로선의 동작 파악하고 월선 피납 예방 지도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납부된다거나 이런 건데 요즘에 이런 거 별로 없죠.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도 남쪽으로 실고 올라가는 거는 술취하지 않고는 안 올라가죠.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이 있고 북한 북쪽에 그 고기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일부러 북쪽 수역 들어가가지고 조업한 적도 99년 2000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요 연간에 천학기 협회가 가가지고 그 감축하면서 그 조사하는 거 보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북한 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힌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그것도 김대중 잡혀 못 잡으려고 하니까 북한 김대중이 못 따라온대요. 그래서 북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발신 끄고 들어가가지고 수업하다가 저쪽에서 레이더 막 켜놓고 보다가 뭐가 보이면 제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좀 못 잡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잡혔거든요. 무슨 흥진호인가 뭐가 그래 잡혔어요. 우리는 아르헨티나 뭐 아르헨티나. 북한 수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 여기 출발해가지고 대화태 가요. 대화태 가는 것처럼 해갖고 대화태에서 계속 구미시를 해갖고 하다가 대화태에서 하다가 끄고 북한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북한 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북한 수에 들어가갖고 잡고는 맨날 정오 위치 보고는 대화태가 해버려요. 대화태가 그래서 그러니 대화태에서 조업하는 배가 어느 날 북한 방송 12시 방송에 남조선 배가 우리 수역에 침몰해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우리 김정이 잡혀가지고 왔는데 이거 몇 시에 남북 북방 관계선 어디에서 인계줄 테니까 남한항공 나와서 바다에 가서 걷다 소리를 하면 놀라는 거예요. 대화태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배가 갑자기 북한 쪽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중국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안 할 때, 안 할 때, 근데 그 뒤에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50년간 꼬밤을 계약했거든요. 50년간. 그래서 지금 북한 수역에서 저꽤 만약에 남북 통일돼가지고 해도 저 건이 도장을 안 찍고 있으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동안 북한 수역에서 우리 조업하겠고 옛날에 돈 줬는데 돈 물리네 이렇게 하면 돈을 물릴 건가 아니면 30년 동안 고기 잡으러 할 건가. 그러면 국제법위에서 이거는 우리는 무효야 라고 할 건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죠. 30년 통일을 만들었거든. 그때 제가 듣기는 50년간 하여튼 규격하다고 들었어요. 30년 후에도 통일 안 돼. 그 다음에 한일어 협정이 있었고 한중 협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이게 민간들이 이 협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협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 업무 수행이라고 기상 특보에 따른 추로선의 관리 그 다음에 수산시설 피해 예방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어장 그 다음에 뭐 양식장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선긴급보호통신이 21년에 뭐 이렇게 보고 훈련하는 게 막 있고 이래 했다는 얘기고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이거는 어항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인 소득관계 지원 통신 뭐 이거는 우리 그 무전기 같은 거 이제 수혜별서 지원해주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인 대상 안전조합 홍보했다는데 뭐 교육이 때 했겠죠. 뭐 이렇게 뭐 팜플렛 같은 거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 하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2년도에 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70, 280억 정도. 이게 통합하기 맞겠는데. 그리고 정부 지원을 180억이고 수업 자부담이 93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안전조업국에서만 쓰는 예산이겠죠. 규모가 중앙에 본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모 매트 팀 있고 상황실 있겠죠. 실이라는 게 상황실일 것 같고요. 전국에 20개 안전조업국이 있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29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지금 이거 올린 거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야가 제 아는 제자 얼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름을 찾아봐야 되는데 얼굴만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항해사 돼가지고 여기 뛰어 들어갔다는 거는 지오시 다 우리 통신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통신 면허가 발급하는데 여기는 통신 면허 있는 사람이 처음에 현장 갔다가 하다가 아마 본부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는 얼굴이. 그런데 이게 상황실이거든요. 보시면 상황실이니까 실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쪽에 CCTV 있고 여기 보시면 있죠. 이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여기에서 전부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청와대에 가면 지하에 우리나라 주변에 하늘, 항공에, 영공에 어느 비행기가 지나가고 어느 비행기가 접근하는가 나타나고 이 바다에 어떤 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거를 비상 긴급시엔 이게 무조건 청와대에 긴급 다 뜹니다. 지하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해경에도 보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에서 주변에 선박 분포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어민들이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바다에서 뭘 끌고 오죠. 옛날에 그 특수표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거,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달아놓은 거를 그걸 굳이 떼어와요. 뭐예요? 그거 가져와봐야 써도 못하는 것 텐데 신기하니까 뭐 떼고 그래 하는데 요즘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촌에 전기불 처음 들어올 때 집 옆에 전기불을 세웠어. 그 밑에다 애자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물 들고 애자. 그런 게 그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있지만은 CCTV가 다 보거든요.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있네. 그럴 수 있겠다. 울릉도 저동 비슷합니다. 저동. 느낌상. 여기 느낌상 저동이 그 일이 돼 있거든요. 울릉도 저동 비슷합니다.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저는 울릉도를 뭐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 갔을 겁니다. 네. 전 세계 우리나라 원양어선도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 저동 같아요. 느낌이 저동 딱 비슷합니다. 저동이 앞에 통과하는 요사에 열어놨거든. 테트라포트를 앞에 많이 부어놔. 이 특징적인 게 이 출입하는 이 항로 바로 입구를 이렇게 만드는 데가 없는데. 하는 데는 없는데 저동은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 가면 초대가 있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CCTV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항 보고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네한테 누구요? 또 저동인가 아닌데 지금 CCTV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얘네한테 물어보려고. 예.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 근무하시는 분들마다 여기 모니터가 보면 요 지금 초록불 팍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들이고 요 있고 여기에서 클릭하면은 여기에 급에 관련 사항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점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미 나사 같으면 이미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사에서 뭐 우주선 보내놓고 또는 뭐 어디 탐사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비용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면 벌써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까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몰라서도 그렇고 꼭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식이 되면 우리가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계속 처지죠. 이제. 예. 왜냐면 상대방들은 꾸준히 돈을 투입하고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데에까지 신경을 못 쓰면 점점 우리가 이제 처지는 거죠. 이게 안전조 본부라고 하면서 구조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고 뭐 통신만 있죠. 통신만 그냥 예, 통신만 있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나 상호나 돼 있는 문제. 저기 동해도 그 전문 해남 구조선이 또 온답니다. 아, 예, 한 3,000에서 5,000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지도선 말고 전문적으로 해남 구조하는 선. 하는 선박이 그럼 소속은 어디로? 그건 이제 해양수산청이겠죠. 해양수산청. 예산 그렇게 받아가지고. 항만청 쪽에서. 예. 이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이쪽 부산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많답니다. 예. 그런 배들이 해난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요.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해양 경찰이 구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지금 구조선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게 뭐냐면 살비지라 해가지고 살비지가 뭐냐 하면 침몰선이라든지 자초한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비지가 지금 활성화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험, 그다음에 그런 업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배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배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 큰 크루즈선은 꼭 못 만듭니다. 사실은 큰 크루즈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정도 되어야 범선을 만들고 운영하고 크루즈선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정도 돼야 총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크루즈선 못 만듭니다. 만들면 이상하게 조금 그런 걸 만들어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초호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직 우리 못 만들거든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거의 만들지 우리나라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 나라죠. 그 대신 그런 나라들은 LNG선을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오밀조밀하게 그런 것들을 고부가가치 쪽으로는 이제 만들어내는데 상용으로 찍어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찍어내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일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가 외국인입니다. 예. 문제더라고요. 조선소가 지금 난리네. 예. 그 일감은 들어오는데 그 일감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처럼 한국인이면 손재주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되니까 외국인들은 시간 땀 때면 그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합시다 해도 안 하고 근데 점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최단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품질을 그레이드를 낮추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문제가 있는 게 조선업계도 다 건설처럼 하드급이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안 하는 요즘 영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로봇이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시장은 샌드위치처럼 되어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고급 인력 못 쓰고 그 다음에 경비 때문에 또 못하게 되면 점점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가지고 세계적인 인정받아갖고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와갖고
선박 정비할 거라고 하고 있고 군함 정비라고 맡길 거라고 하고 있고 하는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자국에서 왜 못 하겠습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그 자기 나라에서 못 하냐면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그렇거든요. 자기 나라 시스템이 붕괴가 돼갖고 자기 나라 돈을 아무리 줘도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점점 시스템이 붕괴되면 미국하고 마찬가지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의 해군 함정들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배 짓는 것도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와가지고 필라 조선소라는 데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해군 조선소거든요. 예. 그걸 운영을 갖다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하나에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배 건조하는 걸 하겠다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배라야 인정해주고 자기 나라 관공서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 아는 사람도 거기에 조선소 가가지고 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델라피아라고. 왜 갔어 이거? 배 만들러.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하나에서. 호주의 조선소도 또 지금 뭐 인수를 해가지고 뭐 있자고 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한국이 일자리는 엄청 많네. 들어오는 것이 신뢰감을 얻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외국인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명목은 한국이 하지만 실제로 현장 이선은 전부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정도로 지금 바뀌는 지금 와중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한국에서 신뢰감을 얻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 해서 신뢰감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건축 기술, 다리는 기술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한국이 까다로운 어떤 뭐 공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응용 기술, 뭐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들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나가니까 한국은 믿을만하다 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기획 또는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자꾸 차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 계획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이제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갈고 닦은 수준을 점점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죠. 네, 형들도 한국 형들 뭐 구가하면 이게 안 터지거든요. 예, 타설할 한국사, 때. 예. 근데 외국인들 특히 베트남, 중국 콘크리트 타설하다 보면 이게 터져. 물을 제대로 안 받아갖고 다 터져나가요. 그럼 못하나? 현장에서 맨날 보고 들어오니까 아시죠? 제가 현장 녹았다 했잖아요. 좀 요새부터. 그러니까 이게 형태를 잘 잡아줘야 예. 못 잡아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하는 것이 형태가 나타나죠. 저도 성선을 해보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현장에서 참 관리를 하면서 소소한 손을 중요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만큼은 관리를 해요. 알게 모르게. 그래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 근무 시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쪼고다가도 딱 시간 되면 놓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민을 가가지고 체험할 때 빨래방을 하고 세탁소를 하고 야채 장사를 하고 이런 것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일을 굉장히 신뢰감 있게 한다는 부분이 형성돼도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 속에서 버텨내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똑같이 해버리면 자기 팬들 마음 가는 대로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선박은 사실 24시간 근무 체제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데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불이 나겠다? 평상시에 이게 아니지 싶으면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탄 배는 수명이 오래 가요. 사고도 덜 나고. 그런데
과거에도 늘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 배를 관리해주면 선수들은 억수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썰고 닦고 쪼이고 하는 이것 자체가 늘 있어가지고 경비도 많이 안 들면서 성능이 유지되고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 그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 안 하니까 배가 빨리 망가지고 예, 사고도 그냥 통상적인 사고가 꾸준히 나고. 우리 중국 애들 켜 일에 시켜버리면 일하기 전에 빠따 내 맞고 시작하면 안 보여? 근데 찍어서 어떻게 제가 그 홍콩에 가가지고 그 홍콩에 그저 공무원의 그 공중하자실 있잖아요. 네. 안 보여서 그러지. 그 공중하자실 청소하는 그 여자들도 일하는 사람이 딱 6시 되니까 일하다가 딱 놓고 그냥 가. 이게 보여? 그 마주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6시면 그냥 대자로 놓고 그냥 가더라고. 왜 저러냐면 퇴근 시간 맞춰서 그냥 가는 그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일정이 있겠죠. 6시에 바로 퇴근해야 7시에 뭐 학교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게 이제 있어놓으니까 바로 가겠지. 근데 최소한 그 하던 일을 마저 마무리하고 가야지. 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가는 길인데 청소하다가 딱 6시 되니까 그냥 놓고 가? 놓고 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원래 그렇대 저렇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의 마무리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습성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는 부분으로 됐는데 점점 이제 슬슬 우리나라들도 보면 일한 만큼 그 다음에 내가 근무 시간인데 왜 그 다음에는 나 모르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만 달라지나 싶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